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 실비아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콜레스테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환자를 만나다 보면 환자의 나이와 성별에 따라 특성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 연령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중년 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영양 상담에 오시는 중년 여성들 중에서 상당수 여성분들이 우울증 있는 것을 발견을 하는데요. 여기서 중년 여성이라고 하면 40세부터 한 60세 전후 정도 여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을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우울감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적던 많던 지장을 받고 있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거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 가족이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는 또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본인은 굉장히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또 만사가 귀찮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은 당연히 건강 상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귀찮고 의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식사 시간도 들쑥날쑥하고요. 또 음식의 준비도 굉장히 소홀해져요. 왜냐하면 다 귀찮기 때문에 내가 먹자고 음식을 잘 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게 되면 그것이 폭식증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귀찮고 우울하기 때문에 또 먹는 것을 거부를 하게 되고 그것이 거식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거나 또 활동량 역시 굉장히 줄어들게 되죠. 우리가 우울하게 되면 보통 집에 있거나 한 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만나지도 않고 또 특별히 막 의욕도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하러 가지도 않아서 이런 활동량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 일상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엉망이 돼버린 이제 자신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다시 부메랑이 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또다시 이제 우울해지는 점점 악화의路를 걷게 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중년 여성이라고 하면 내 아내가 될 수 있고 내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우울증을 많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조금 더 한번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런 분들은 제가 영양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 중간에 우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특히나 우리 어머님 나이들에서는 뭐 어머님 나이가 됐던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울어요. 막 그 감정에 되게 젖어서 되게 울음을 터뜨리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요즘은 날씨가 점점 이제 겨울로 그러니까 접어들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이런 날씨도 기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햇빛의 양도 줄고 매일매일 구름도 끼고 그래서 그런지 거의 요즘에는 거의 매주 한 분 정도는 상담 시간에 우시는 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 상당히 마음이 좋지가 않죠. 근데 이런 분들이 상담을 마치고 나가실 때 한결 좀 편안해진 얼굴로 나가시는 거 보면 되게 마음이 좋은데 그분들이 실제 상담 시간에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심리 상담사가 아니고 저는 사실 영양 상담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담이라는 스킬을 카운셀링 스킬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 카운셀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식사나 활동량 그리고 스트레스 레벨을 알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얘기가 이제 오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굉장히 그분들이 되게 많이 외로웠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 이분들이 되게 얘기할 사람이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제가 식이요법을 처방하고 또 팔로우업을 하면서 실천이 잘 안 됐을 때는 왜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런 걸 먹으라고 했는데 먹지 않고 계속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몸에 안 좋은 것만 먹나 이렇게 비난하고 따지는 게 아니라 무엇이 그 사람의 식습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것인가, 무엇이 그 사람이 다른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데 힘들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울증하고 스트레스가 식이요법이나 운동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러니까 방해물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환자분을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환자가 바꾸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가
없애주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한 47살의 약간 중년 여성이 오셨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긴 하지만 그 외에는 체중도 정상이고 혈당 수치도 정상이고 식단이나 식사 시간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운동도 일주일에 2, 3일씩 꾸준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현재는 식이요법하고 운동으로 이제 그 만성 질환, 즉 콜레스테롤이나 당뇨 수치가 잘 조절이 되시는 분이라서 약물 복용은 따로 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데 되게 이상하게도 LDL 수치가 6개월에 걸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목표 수치로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높진 않지만 사실 목표 수치보다는 조금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내려갈 듯 하면서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조금 내려갔다가 그 다음은 또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의학적으로도 영양학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의학적 수치는 사실 정상에 가깝고,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도 식단이나 식사 시간, 음식의 선택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균형 잡히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봐지는데, 제가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은 스트레스가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큰 주범이고, 이런 스트레스를 조절을 해야만 수치가 정상화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제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물이나 운동이나 식사요법뿐만 아니라 그분의 스트레스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수치가 딱 정상까지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외에도, 이 환자뿐만 아니라 제가 다르게 만났던 다른 중년 여성분들도, 어떤 분들은 이제 3개월이나 6개월간의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난 후에 딱 병원 오셨을 때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증가된 분들을 꽤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년 여성의 스트레스는 굉장히 다양해요. 들어보면 자식 걱정도 있고, 돈 걱정도 있고, 남편 걱정도 있고, 부모 걱정, 질병, 돈, 부동산 등등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평소보다 더 강한 정도로 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몸에 이제 호르몬의 균형을 깨트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이제 신체적으로도 봤을 때 이때는 사실 중년 여성분의 폐경이 점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폐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호르몬 수치 자체가 굉장히 불균형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전반적으로 신체가 정말 불균형해지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환자의 경우에는 회계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연말이 오다 보니까 업무량이 되게 폭증하고, 또 다가오는 연말이나 크리스마스가 하나도 즐겁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남들은 막 노는데 자기는 이제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연말만 생각해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 또 이제 다른 이유는 크리스마스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기억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조금은 이제 슬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현재 이제 혼자 어머니가 이제 살고 계시는데, 어머니가 치매나 이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이제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2-3번씩 방문해서 청소나 식사 등등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데, 가끔은 한밤중에 어머니가 이제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이래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서, 또 이제 그것도 굉장히 이제 그 부모를 이제,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머님을 이렇게 돌봐야 되는 것도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고, 또 동시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이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은퇴를 생각하면, 지금 47세니까 이제 은퇴를 점점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은퇴를 생각하면 은퇴 자금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그 시간당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회계사 자격증을 따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올 1월부터 회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일도 너무 많고, 사실 이제 체력적으로 좀 딸리고, 그렇지만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막 같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이분의 상황은 그랬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본인의 처지나 이런 것들이 생각이 막 나면서 굉장히 감정이 복받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분을 위로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왜 무엇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만드는 것 같냐. 이제 사실 그런 화두만 던질 뿐이지 사실 그분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그분 스스로 울면서 그분 스스로 감정을 좀 해소를 하시는 이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복잡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먹고 살 돈도 필요하고 노후 대책을 위한 돈도 필요하고 나이 든 부모도 부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 한계를 넘어서게 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이제 우울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으로는 사실 이분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친구를 만나거나 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리가 오면 저는 그냥 들어주는 것 뿐인데 그분은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정이 많이 해소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얘기하다가 본인 감정이 있어서 울고 그럴 때는 동시대를 저는 이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사실 연민도 좀 느끼고 공감도 좀 하고 공감을 하다 보면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래서 상담이 끝날 때는 이제 훨씬 밝아진 표정으로 돌아가는 환자분들을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죠. 이러다 보니까 환자들과 정서적 유대감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요법은 단순히 영양치료가 아니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식습관과 음식에 무엇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되고 그 근원이 치료되지 않는 이상 식이요법은 성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제가 드린 조언은 사실 음식보다는 스트레스와 걱정 그리고 불안을 덜 수 있는 운동을 일주일에 3-4번 정도 조금 더 자주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분의 가장 큰 그 근본 원인은 그러니까 우울감과 스트레스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실 몸이 신체가 영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는 데 조금 더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겨울이고 또 그분이 약간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강도가 조금 낮은 운동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어떤 운동이 좋을까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한 요가를 해보자.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요가를 즐겼기 때문에 겨울이고 하니까 한 요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우울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이제 일단 오늘 얘기는 끝났어요. 그래서 들으신 것처럼 영양치료는 꼭 식단만 가지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식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트레스, 우울증도 함께 얘기가 되고요. 그러한 요소들을 완화시킴으로써 식이 조절에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식이요법이나 영양치료는 알면 알수록 여러 가지가 되게 어울려져야 되는 오케스트라 같은 이제 그런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양사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음식과 건강과의 관계를 실용적인 정보로 제공하는 의료인입니다. 음식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영양사입니다. The podcast you just heard was made using Anchor. Ever thought about making your own podcast? Anchor makes it really easy for anyone to get started. It's a one-stop shop for recording, hosting, and distributing podcasts. Best of all, it's 100% free. Sign up now at anchor.fm/new. That's anchor.fm/new to get started.